선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국의회는 지역구 100명과 비례의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선거구별로 한 명씩 뽑는다는 거죠. 비례대표 100명 중에 60석은 정당 득표율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정당에 배분하며 나머지 40석은 아래의 계산 방식에 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40석은 어떻게 하냐면 연동배분 의석수를 각 정당의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로 나눈 값으로 다시 40석을 나눈다고 하네요. 그럼 연동배분 의석수는 뭐냐? 200석 전체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한 다음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연동배분 의석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한데요. 어쨌든 간에 현행 자료를 토대로 여기 갑국 의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지역구 100석 중에서 A, B, C, D 당의 경우에 지역구 의석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42, 29, 19, 10. 이건 불변이죠. 지역구는 이렇게 뽑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비례대표 100명 중에서 60석을 어떻게 할 거냐. 60석은 정당 득표율을 60% 중에서 배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66에 36, 63, 18이니까 A당의 경우에는 21.6, B당의 경우에는 다시 60에 32를 곱하면 19.2, C당의 경우에는 12, 13.2, D당의 경우에는 6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일단 정수만큼 배분을 한다고 치면 21 더하기 19는 40에다가 13 더하기 6은 19니까 다 더하면 59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60명이어서 한 명이 부족하죠? 한 명을 누구로 준다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가장 큰 순서대로 하나씩 배분하는데 A당이 한 명을 배분 받겠네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 60명 중에서 A당은 21명이 아닌 한 명을 더한 22명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B당의 경우에는 19명이 되고 C당의 경우에는 13명, D당은 6명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40명, 비례대표 중에 40명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연동배분 의석수라는 걸 계산을 또 해줘야 되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200석 곱하기 득표율로 따지면 A당의 경우에는 36%였으니까 36%는 200석 중에서 72석이 되겠죠? 그러면 200 곱하기 36, 100분의 36을 했는데 여기서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뺀 다음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 42명이네요. 뺀 다음에 2로 나눈대요. 이거는 그러면 답이 30이니까 30을 다시 2로 나누면 A당의 경우에는 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몇 석이 나오냐면은 15석이 나온다는 거겠죠. A당 15석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그럼 B당은 뭐냐? B당은 32%죠. 200석 중에 32%면은 64석이네요. 근데 64석 중에서 29석 지역구 의원 수를 빼면은 35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35석을 다시 2로 나누면 B당의 경우에는 17.5석이 되겠고요. C당의 경우에는 22%니까 200석에 곱하면 44에서 지역구 의석 19를 빼면은 25가 되겠네요. 25를 다시 또 2로 나눠줘야 되니까 C당의 경우에는 연동 의석수가 12.5가 될 거고요. D당의 경우에는 10%니까
200석 중에 10%면 2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수 다시 10을 빼면은 10인데 10을 다시 2로 나눴으니까 D당의 경우에는 이 연동 배분 의석수라고 하는 게 5석이 나오네요. 그러면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요. 합계는 15 더하기 17.5 더하기 12.5 더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50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이 40석을 어떻게 나눈다는 거야? 40석 곱하기 50분의 A의 경우에는 15를 하겠다는 거죠. 40 곱하기 50분의 15를 하면 A당은 몇 석을 가져가냐? 그러면은 지우고 3이니까 A당의 경우에는 40석 중에 지금 12자리를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다 계산을 해보면 B당은 14, C당은 10, D당은 4가 나오고요. 그래서 총 의석을 보면요. 총 A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42, 비례대표 22, 12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총 의석의 숫자는 76이 되고 B는 62, C는 42, D는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아까 정당 득표율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비례대표 의석률이라는 거를 구해야지. 비례대표 의석률. 률이네요. 비례대표 의석률을 구해야지 이 지문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률을 살펴보면은 비례대표 의석률은 이제 100명 중에 22 더하기 12를 하면은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비례대표 의석률은 이 22 더하기 10이니까 34%, 여기는 33%, 23,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 의석률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전체 의석률. 200명 중에 76%죠. 그러면 전체 의석률은 38%, 31%, 21%, 1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됐다 치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개편을 또 한다고 하네요. 개편. 개편하면 개편한 값대로 또 계산을 또 다 해야 되죠? 네. 문제를 여러분이 너무 잘 푸니까 이제 점점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또 어렵게 내고 있어요. 개편 안에서는 그럼 뭐가 바뀌냐? 지역구 의석 숫자와 정당 득표율은 고정돼 있으니까 바뀌지 않죠. 그럼 이건 똑같다고 치고 이 비례대표 이것만 바뀌는 거죠. 이 100명을 어떻게 뽑을 거냐는 그냥 200석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하고 지역구 의석 당선자 수만 뺀 값으로 이제 단순하게 개편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200석에서 득표율을 곱하면 A당의 경우에는 아까 72였죠? 72에서 지역구의 당선자 수 42를 빼면 A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는 몇 명 준다는 거예요. 너네 30명 가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개편안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A당의 경우에는 30, B당의 경우에는 같은 계산해보면 35, C당의 경우에는 25, D당의 경우에는 10 이런 숫자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총 의석의 숫자는 여기다가 아까 지역구 의원 수는 고정돼 있으니까 A당의 경우에는 30 더하기 42를 해주면 총 의원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총 의원 수를 계산해 보면 총 의원 수는 30 더하기 42를 하니까 72가 되고요. 같은 걸로 계산해 보면 B당은 64, C는 44, D는 20이 되고요. 비례대표 의석률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비례대표 의석률은 이제 100명 중에 30명이 됐잖아요. 그럼 30%가 됐겠죠.
35%, 25%, 10%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총 의석률. 총 의석률은 이제 200명 중에 72명이 있는 거니까 200분의 72를 하면은 A당의 경우에는 총 의석률이 36%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당은 64명이니까 32%, C당은 22%, D당은 1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이 1, 2, 3, 4, 5번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1, 2, 3, 4, 5번을 풀어보면요. 1번.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50개가 아니라 아까 소선거구제라고 했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100명 뽑으니까 선거구가 총 1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00개다. 1번 틀렸어요. 2번. 비례대표 의석률은 현행과 달리 개편안에서 B당이 가장 높다. 살펴볼게요. 비례대표 의석률은 현행은 A당이 가장 높고요. 개편안에서는 비례대표 의석률이 B당이 가장 높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D당의 의회 의석률은 현행보다 개편안에서 높다. 살펴볼게요. D당은 의회 의석률이 현행에서 10%였어요. 그런데 개편안의 경우에도 10%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행이나 개편안이나 의석률이 차이가 없죠. 총 의원 숫자가 20명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의석률도 안 바뀌죠. 그러니까 개편안에서 높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4번. C와 달리 A는 현행보다 개편안이 유리하다. 살펴볼게요. A의 경우에는 현행에서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려면 그 국회의원 숫자만 보면 돼요. 국회의원 숫자 76명이었는데 개편안에서 7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A는 개편안이 불리한 거죠. 근데 C는 42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어요. 오, 2명 늘어났어요. 좋은 거죠. 그럼 개편안이 유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A당이 아니라 C당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C당이 유리하다라고 해야 옳은 문장이 될 거고요. 5번. 개편안에서 B는 D와 달리 과대대표된다. 과대대표되는지 살펴볼게요. 개편안에서의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A, B, C, D의 총 의석률을 살펴봤을 때 36, 똑같아. B, 32 똑같아. C, 22 똑같아. D, 10 똑같아. 오! 개편안의 경우에 A, B, C, D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죠. 그러면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개편안에서 A, B, C당 CD 모두 과대대표되지 않는다. 과소대표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옳은 문장을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